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20만원을 더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랩터의 결론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소니 마크6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마크6가 6월달에 출시했는데요. 거의 3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경험한 장단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작인 마크5 대비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작인 이 마크5 대비 마크6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면 바로 이 마크4에 있었던 폴딩 기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기능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죠. 이 기능은 이 마크5에서 삭제되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확실히 보관할 때 마크5 대비 마크6는 더 부피를 줄여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꼭 전용 파우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방이나 백에 넣어서 다니기가 더 편리해진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파우치에서 꺼낼 때도 마크6는 더 편리해졌습니다. 마크5의 보관 케이스는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아야 했었는데요. 마크6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바뀌어서 열고 닫기가 정말 편리해졌고요. 다만 이렇게 폴딩해서 집어넣을 때 초반에는 조금 헷갈려서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왼쪽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접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리해진 점이라면 이 전원 버튼과 노캔 버튼의 구분이 확실해졌다는 것이고요. 전작의 마크5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오조작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터치 부분도 마크5 대비 거의 원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원형으로 바뀐 마크6도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요. 헤어밴드 부분이 이 마크5 대비 마크6가 더 넓어졌고요. 또한 이 방향성이 있는데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뒤로 가게 해서 착용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해서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크5는 헤드 부분이 두 단계로 나뉘어져서 조립이 된 부분이 보이고요. 마크6는 일체형으로 변경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심플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이 스피커 부분이 누런 부분이 있는데요. 마크6는 외부 프레임과 동일한 높이의 커브가 보이게 해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마크5 대비 4g 정도 더 무거워진 254g이고요. 4g 차이는 느끼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도 이 접히는 부분에 금속이 추가되어서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아무래도 이 헤드셋에서 음질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착용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착용감은 호불호가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크5 대비 착용감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마크5와 마크6를 비교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크6는 압박감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조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마크5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말도 되죠. 실제로 기밀성은 마크6가 더 좋았고요. 그리고 장시간 착용했을 때 이 헤어밴드가 더 둥글고 통통한 마크5가 머리 부분이 조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마크6는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역시 압박감 때문에 귀 주위 부분이 조금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 얼굴이 옆으로 넓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음질은 전작인 마크5 대비 더 좋아졌습니다. 다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한 이 LDAC으로 설정하고 음악 앱에서도 무손실 음원을 지원해야 되고요. 기기 자체도 LDAC과 무손실 음원을 출력해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게다가 이 음악 앱에서는 무손실 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음원마다 음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무손실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드라이버 유닛의 사이즈가 마크5와 같은 30mm로 동일하고요. 다만 새롭게 제작한 드라이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DC 익스트림 기능의 AI로 초고주파 영역을 업스케일링 해주기 때문에 음질의 품질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작 대비 저음이 묵직해졌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이번에 참가한 이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상당히 유명하고요. 아리아나 그란데나 블랙핑크, BTS, 머라이어 캐리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협업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영향으로 저음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크6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퀄라이저들이 새롭게 들어갔고 달라진 부분도 많거든요. 기본 모드별로 세팅도 달라졌고요. 특히 이 게임이라는 모드는 게임할 때 사용하셔도 되지만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크6에 새롭게 들어간 이 청취 모드라는 것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이 배경음악은 카페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연출해 줍니다. 영화관 역시 스피커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공간감을 연출해 주고요. 이것은 이 애플의 공간 음향과는 다르고요. 이 기능은 아무래도 넷플릭스나 뭐 티빙 같은 OTT를 시청할 때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스피커 투챗 기능도 사용해보면 반응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 것 같고요.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이 주변 사운드 모드로 바로 바꿔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투챗에서는 이렇게 시간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표준이 15초거든요. 30초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캔 성능과 주변 사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냥 지하철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 마크6의 주변 사운드 소리입니다. 전작 대비 주변 사운드 소리도 확실히 더 잘 들리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 마크6의 마이크 개수가 마크5 대비 4개나 더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요. 확실히 명확하게 잘 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앱에서 보면 마크6 같은 경우 이 자동 주변 사운드 기능을 켜고 사용하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변 사운드 볼륨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감도도 이렇게 높은 감도, 낮은 감도까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음성에 집중을 누르게 되면 주변 소음을 제거하면서 목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노캔도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전작 대비 노캔이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고요. 노캔 성능이 이렇게 더 좋아진 이유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이번에 마크6의 이 HD 노이즈 캔슬링 전용 신형 QN3 칩이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작인 QN1 칩 대비 반응 속도가 7배나 더 빨라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캔 칩이 신형으로 탑재되면서 마이크의 개수도 4개나 더 추가되어서 12개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6에서 이 장치 설정으로 가서 시스템에서 보면 퀵 액세스 버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2번 누르기 기능과 3번 누르기에서 이 유튜브 뮤직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버튼인데요. 네,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버튼을 2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음악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알림에 마크6가 연결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알림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마크6를 착용하고 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야 될 때 굳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이렇게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전작의 마크5와 거의 차이가 없고요. 노캔이 켜진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경우 3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노캔이 꺼진 상태에서는 4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충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3번 충전으로 3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B PD 충전기에 충전했을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연속 통화 시에 노캔이 켜진 상태에서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노캔이 꺼진 상태에서는 2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크6에서 개선된 점은 충전기에 연결한 상태에서도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거든요. 사용 중에 충전은 이 3분 충전 시에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기능은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나 OTT를 볼 때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 중에 충전을 하게 되면 80%에서 충전이 중단이 되고요. 100%까지 충전을 하려면 끄고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거는 아마 발열 때문에 이렇게 기능 제한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마크6가 전작 대비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져서 출시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가로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현재 마크5의 판매가 상당히 할인이 되어서 30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크6와 20만원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또한 당근에서는 10만원대에 팔리고 있어서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20만원을 더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랩터의 결론은 마크5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이 폴딩 기능이나 기타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마크6를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니 1000X 마크6를 리뷰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